여러분,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는 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왜 떡볶이 코트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더블 코트, 더블 코트, 더블 코트, 더블 코트, 떡볶이 코트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음식에서 과학을 찾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입니다. 오늘 제가 과학으로 먹어칠 음식은 떡볶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의하는, 과학으로 정의하는 떡볶이란 무엇인가? 오래전부터 여전히 활용되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은 요리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정의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이죠. 이 세 가지. 이게 굉장히 오래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역학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이 법칙으로 우리 누리호 같은 발사체가 우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정말 많은 변형 요리가 나오고 있고 수많은 레시피와 재료들이 넘쳐나지만 여전히 우리는 빨간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듬뿍 묻은 기본 떡볶이를 가장 많이 찾고 열광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도전적이면서 정통적인 그런 요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떡이라는 개념이 주로 아시아에만 있습니다. 떡이라는 건 곡식가루를 찌거나 삶거나 지져서 익힌 음식입니다. 이게 찌다가 명사화가 되니까 찌기가 떼기가 되고 떡이가 떡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데 약간 억지 같다. 솔직히 또 억지 같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왔다. 그런데 떡의 기원이 농경의 시작과 함께 이루어졌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합니다. 청동기 유적지에서도 떡을 만들던 도구들이 출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시도가 과거부터 있었을 텐데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방식이 정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떡볶이는 제작진분들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워낙에 떡볶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출장을 가던가 뭐 촬영을 가던가 하면은 그 지방의 특색 있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요. 아, 이 지역에 무슨 떡볶이가 유명하지? 막 이런 느낌인 거야. 너무 좋아요, 떡볶이를. 대표님 지방 갔을 때 맛있는 떡볶이집 어디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길치예요, 길치. 맛만 기억을 해. 문제가 또 못 가. 그 네이버로 막 찾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여기쯤이었는데 그래서 가. 다른 데야. 근데 거기도 맛있어. 오늘 주제가 떡볶이인데 떡볶이 이름에 어묵이 없는데 어묵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왜 어묵이 들어가느냐? 어묵이 필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도 메쉬드 포테이토, 프렌치 프라이도 나오고 볶음밥도 나오고 더운 야채도 나오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냉면 같은 경우도 냉면을 주문했는데 계란이 같이 나옵니다. 물어보지 않죠? 이 위에 배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계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하잖아. 떡볶이의 어묵은 약간 고명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묵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들은 어묵이 많이 들어있진 않아요. 병건이가 어묵을 엄청 좋아해요. 얘는 떡 20%, 어묵 80%를 먹고 싶어요. 네, 요즘 엽기 떡볶이 같은 거에 네. 우대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떡볶이. 아, 그쵸. 그거 애매하네요. 냉면을 시켰는데 계란만 온다. 그러면 이제 그럼 전 계란만 냉면이요? 근데 냉면에 계란만 있는 거야. 그냥 계란만, 삶은 계란만. 한 7개 정도. 이거는 냉면이 아니지 않나? 그럼 떡볶이는 조림인가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기름 떡볶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떡을 기름에 볶거든요. 기름 떡볶이는 떡볶이인데 떡을 넣고 끓이니까 볶음이 아니라 탕이나 조림에 가깝습니다, 떡볶이가. 근데 뭐 블랙홀 같은 경우가 블랙홀은 검은색도 아니고 구멍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게 블랙홀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떡볶이도 볶지 않지만 그 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 익숙하기 때문에 떡볶이라고 해서 부르는 게 아닌가. 근데 기본적으로 쌀떡과 밀떡이 있는데 쌀떡은 굉장히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어요. 떡 자체가 고소한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념이 간에 잘 배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헐쭉한 양념을 약간 묻혀서 먹듯이 먹는 게 이제 쌀떡볶이 특징이죠. 대신에 이제 오래 조리를 하면 떡이 퍼지고 식감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석 떡볶이에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게 쌀떡이죠. 근데 밀떡 같은 경우는 양념이 삼투압으로 떡 안쪽까지 깊숙하게 배요. 그리고 밀가루의 특성상 오래 끓여도 상대적으로 불거나 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밀떡은 보들보들한 느낌을 줍니다. 뭐 특성이 전혀 다른 부분이니까 취향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떡을 골라줘야 한다. 스파게티 만들 때도 취향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다양한 면을 고릅니다. 그것처럼 떡볶이도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더 우월하다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밀떡파입니다. 근데 밀은 떡이 아니라 빵이니까. 일리 있는 접근이네요. 하지만 밀떡과 소보로빵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빵입니까? 밀떡이 빵이면 빠바에서 팔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떡입니다. 쌀로 만든 것도 쌀국수, 여기 떡국수 주세요 이러지 않잖아. 근데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는 또 학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혹시나 제작진과 저와 또 의견이 다르신 분들은 또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보다 나은 방송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제가 떡볶이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가 저만의 레시피를 인터시텔에서 처음 공개합니다. 정말 나만 할 줄 알아.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적어도 제작진은 몰라. 정말 궤도만의 레시피입니다. 물론 똑같은 걸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몰라, 그 사람을. 오늘 여기서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물을 빨리 끓여야 돼. 시간이 없어요. 이게 떡볶이도 물싸움이야. 고기는 불싸움, 떡볶이는 물싸움. 200에서 300ml 정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물을, 야, 이거 넣어도 되나? 그만큼 넣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걸 하나 넣겠습니다. 바로 보리차. 좋은 성분, 마그네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고 구수한 향이 떡볶이의 맛을 굉장히 살려주는데 약간 깊은 맛을 내주죠. 일단 보리차를 어느 정도 끓였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마늘을 먼저 살짝 굽겠습니다. 떡볶이에다가 마늘 향을 좀 입혀주기 위해서 떡을 먼저 넣어. 그다음에 물을, 물싸움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원래는 그냥 고추장이랑 고춧가루를 됩니다. 파를 넣고 고추 썰어 넣어줘요. 여기에 핵심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이 프루치 칵테일. 이거는 진짜 우연한 건데 대학교 때 MT 가가지고 만들려고 했는데 설탕을 안 갖고 온 거야. 어떡하냐 하는데 프루치 칵테일이 있는 거야. 이거 넣어볼까? 하고 이제 그걸 넣었는데 진짜 맛있는 떡볶이가 된 거야. 핵심이 국물입니다, 국물. 기모들이 국물을 좀 넣어줘요. 달달한 그 과일 맛을 냅니다. 과일 맛 떡볶이가 되는 거야. 맛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뎅 맛이 잘 될 수 있게 얇게 썰어갖고 넣어줍니다. 칼로 미리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죠? 좀 더 진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거 지금 팔아도 돼. 이거 맛을 볼 필요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항상 중간 단계 시식을 한번 해보고 뭐가 빠진 게 있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정성. 주문 외우시는 거 아니죠?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진짜 깜짝 놀라실걸? 평소에 먹어본 적 없는 그 깊은 맛. 심해. 마리아나 해구의 그 맛. 타이타닉이 처음으로 발견되던 그 순간 그 맛을 느끼는 거야. 우리 초록 아기들이 떠다니고 심해의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거 다진 마늘이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 마늘 떡볶이. 진짜 맛있네요. 저 그 사이다 좀 갖다 주시겠어요? 매워. 매운 거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쾌감의 음식이다. 이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라 통증에 가까워요. 그래서 캡사이신으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대뇌에서 통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뇌가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엔돌핀 같은 것들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은 매우면 매울수록 기분을 좋게 만드는 물질이 더 많이 분비가 되니까 우울할 때 떡볶이를 먹을 수밖에 없다. 소개팅 떡볶이로 좀 사로잡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거는 이런 거 할 수 있죠. 딱 즉떡 나왔어. 떡을 집어. 근데 이게 뜨거워요. 마치 태양의 표면 온도가, 표면은 6000도예요. 뜨겁죠? 하지만 안쪽은 수백만 도예요. 훨씬 뜨거워요. 봐, 내가 이 떡을 식혔어. 이 떡은 표면은 식었지만 안은 뜨거워. 이것은 마치 널 향한 나의 감정 같아. 그랬는데 안 된다? 이 멘트 탓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지. 왜 그런 줄 아니? 바로 태양 안에서 벌어지는 수소핵융합 때문이야.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이제. 근데 이거가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지 아니? 그럼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몸이 되죠, 상대가. 궁금하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 사귈 수밖에 없겠어. 내가 졌다. 사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깔끔? 오케이? 근데 시작이 어려워. 근데 그 시작이 안 되는 거는 떡볶이 탓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떡볶이 탓이 아닙니다. 그것만 명심하세요. 여러분, 떡볶이 코트라고 불리는 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단추가 또 떡볶이 닮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과연 왜 떡볶이 코트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아십니까? 토글 단추라는 게 있어요. 근데 토글 단추 보시면은 딱 봐서 떡볶이랑 비슷한 형태예요. 실제로 이 토글 단추가.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게 없으니까 아마 떡볶이 단추한 것 같고, 또 더플 코트다 보니까 더플 코트, 더플 코트, 더플 코트, 더플 코트, 떡볶이 코트 이렇게 된 거야. 딱 들으면 떡볶이 코트 같아. 생각이라는 게 뇌 속의 무의식이 주도하는 어떤 현상인데 익숙한 게 의식으로부터 끌려 나와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떡볶이라는 나한테 익숙한 게 있어. 근데 생소한 더블 코트 같은 게 나왔어. 그러면 더플 코트? 더플 코트? 더플 코트? 떡볶이 코트? 이렇게 된 거야.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과학이 뭐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떡볶이를 먹었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떡볶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 경험담들 있으면 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겠습니다. 댓글 제가 다 읽고 있습니다. 금방 읽어요? 몇 개 없어요. 네. 많이 달아주세요. 우리는 식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